あれ京子ちゃん、挨拶が規制。俺に何か物申したいことでも？いつ怒られてもいいように私心の準備を。喧嘩売られてるのかと思った。入れたり逆なり3枚に下ろしたりお好きにどうぞ。いや、お好きにどうぞと言われても、ここにはラブミームの仕事で。なんでつなぎ着ないの？いや、だってあれ目立つし、着なくていいものなら着たくないななんて。バカだな、この業界目立ってなんぼの世界なんだから、人目を引けるものは何だって利用しないと。君はもっと欲求を持つべきだな。君はスターになりたいんだろ。 나카무라 요시케의 만화 스킵비트를 원작으로 인기 가수 쇼에게 버림받은 후 배우 지망생이 된 쿄코의 연예계 생활을 다뤘으며, 그 과정에서 그녀의 정신적 성장과 톱배우 렌과의 은근한 로맨스를 그려낸 순정 애니메이션 스킵비트입니다. 본 영상은 스킵비트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현재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톱 아이돌 가수 후아쇼. 사실 그는 전국에 많은 지점을 낼 정도로 유명한 교토 여번집의 후계자였으나 연예계의 꿈을 품고 도쿄로 상경했고, 이에 쇼의 소꿉친구이자 부모님이 정한 약혼녀였던 모가미 쿄코는 그의 부탁으로 고등학교도 그만둔 채 쇼의 도쿄 생활을 내조하여 그를 인기 가수로 만드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알바를 끝내고 몰래 쇼의 대기실을 찾아갔던 쿄코는 그가 지금껏 자신을 이용해왔음을 알게 되는데, 今までその子に生活費稼がせてたんでしょ。掃除洗濯はおろか飯すら炊いたことないプリンスの俺が東京出てきて一人で生きていけると思うかよ。やだ、それってまるで家政婦みたいじゃない。みたいじゃなくて、あいつってガキの頃からそんなもんだったから。それに俺は強制してないぜ。京子、一緒に来てくれないか。あいつが俺のために身を粉にして働くの当たり前じゃん。だったらあなたもう自分で食べていけるんだから、その子解放してあげたら。オーケーオーケー。だって俺翔子さんみたいなのがタイプなんだもん。あんな化粧一つしない地味でつまらねえ地味でつまらない私を東京へ連れてきたのは便利だったからなのね。よくも私の人生をもてあそんでくれたわね。復讐してやる。どうやって俺に指一本すら触れられないその状況で俺に復讐とやらがしたいならこの業界に入るんだな。まあやるだけ無駄ってやつだけど。 그렇게 쇼에게 배신당한 쿄코는 지금까지 생활비 아끼느라 꿈도 못 꿔봤던 미용실에 가서 헤어스타일부터 싹 바꿔버리고, 그날 이후 연예인이 되기로 결심한 그녀는 쇼만큼 유명해지기 위해선 그의 라이벌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엘레미 엔터테인먼트에 쳐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쇼가 싫어하던 톱배우 추루가 렌을 만나게 된 쿄코는 연예인의 흥미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올 곳이 아니라며 쫓겨나 버리고,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쿄코는 탤런트 부의 주임인 사와라를 며칠간 끈질기게 따라다닌 끝에 기획사 오디션을 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復讐、そんなふざけた動機で一体どこまで生き残れるかな。大丈夫、大将の命とも言えるお守りだもん。きっとうまくできる。私は社長さんの目に留まれるだろうか。なんなのよあれ。大根でバラを作ります。え？これはカツラむきだ。一人前の板前でないとできないと言われるあのカツラむきを。本当に職人技を見せてもらったよ。ああ、今までで一番面白かった。翔太郎の家で覚えたことがこんなところで役に立つなんて。
根性だけでいつまでもことが運ぶと思う。どうよ敦賀蓮、一気に一次審査突破よ。구 2차 심사를 받게 된 교코는 지정 대사를 듣고 즉흥적으로 맞받아치는 미션에서 마치 자신과 쇼의 상황 같은 대사를 받게 되고, 이에 증오에 휩싸인 나머지 소품을 부숴버린 그녀는 그대로 2차 심사에서 탈락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君の場合芸能人として一番必要なものが恐ろしく欠けている愛と聞いて最初に何を連想するかね。破滅と絶望の除極です。芸能人っていうのは自己満足で務まるもんじゃない。常に観衆を愛する心、観衆に愛されたいと思う心、忘れるべからず。京子ちゃん、お客様の前立ったら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ニコニコしてなあかんえ。芸能界も同じ。佐原さん、よくわかりました。もっと食い下がってくると思ってたが。愛しても必ず愛してくれる保証はないのに、どうして見ず知らずのたくさんの人たちを一度に愛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か？だが君もタレントになりたいと思ったんだから、人に見られたい、愛されたいという気持ちはあったんだろ？そうですね、昔は。 쇼에게 배신당한 날부터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포기했던 교코는 이런 자신이 연예인이 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감정이 망가져버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그 후 어릴 적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소년 콘을 떠올린 교코는 그가 준 작은 돌을 손에 쥔 채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을 결심합니다. 한편 교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엘레미 사장 로리 타카라다는 그녀가 가진 강렬한 개성이 아까워서 고민하던 중 교코의 결여된 점을 직접 트레이닝 시키기로 결정하고, 이에 봉사활동 부서인 러브미부를 만든 타카라다는 그 첫 번째 부원으로 교코를 영입하여 봉사 점수를 많이 받으면 그녀의 데뷔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교코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고장난 감정도 고칠 것을 다짐하며 고전 러브미 부원 활동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돌 가수 마츠나이 루리코의 시중을 들게 된 교코는 그녀가 일부러 괴롭히는 줄도 모르고 정석권 루리코를 돕다가 그만 발목에 금이 가고 맙니다. 그런 교코를 발견한 렌은 그녀를 안고 촬영장까지 가주는데, 登場するだけなのに何回やり直すの？ちゃんと俺の理想通りにできるまで君は旧家のお嬢様だ。指の先までそれを意識して立ち振る舞ってくれないと。だから言われた通りにやってるわ。違うね。立つときは背筋を伸ばして顎を少し引く。そう、それが基本姿勢やで、京子ちゃん。もういや、私は演技なんて素人なのよ。私こんな仕事降りる。素人でいいならあの子でもいいんじゃない？ポイント稼ぐためなら何でもするわよ。あなたの言う通りね。あのくらいなら私にもできそうだわ。あなたがくれた芸能界への招待状、私いただく。 사실 타카라다로부터 루리코의 버릇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렌과 감독은 그녀가 농담 삼아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교코와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버리고, 이에 처음으로 영화 연기를 하게 된 교코는 오랫동안 쇼의 여관에서 일한 경험으로 예법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능숙하게 손님 대접하는 아가씨를 연기해냅니다. 그러나 발목에 금이 간 상태에서 정저 자세를 유지해야 했던 그녀는 점점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지는데, 言ったことないんですか？珍しいですね。この土地に住んでいて何か理由でも。レンのやつ本気であの子の相手をしてる。敦賀さん、あの子を選んだの？もしや喧嘩を売られてる？鈴の音に誘われるとか？騙された。ただの台本通りのセリフだったのに。今のあの子の演技はレンが引き出した。君が同じ演技をするにはまずレンを本気にさせないとな。レンを本気にさせたのはあの子のプロ根性だ。頑張るんやで、京子ちゃん。お客様がお席を立つまでの辛抱や。ストップ。そこまで。もう終わっていいんだよ。聞こえるかい？もう少しやらせてください。納得できないんです。お願いします。お客様が席を外されない以上、私が
席を外すことは。京子ちゃん誰か医者を呼べ 통증을 견디는 쿄코의 모습에 자신의 데뷔 시절을 떠올린 루리코는 인기를 좀 얻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초심을 잃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진지하게 촬영에 임한 그녀는 쿄코가 병원에 다녀올 동안 훌륭히 배역을 소화해내면서 감독의 뜻대로 프로의 마음가짐을 다잡게 됩니다. 한편 자신이 배운 예법들이 쇼의 신부 수업이었음을 깨달은 쿄코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모두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란 사실에 몹시 좌절하고, 그러나 렌과의 촬영을 통해 난생 처음 하고픈 게 생겼던 쿄코는 연기할 동안 그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분해하며 언젠가 렌을 대등하게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연기력을 키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最上君、未成年の君がデビューする際にはお母さんの了承を得なくてはならない。私がどこで何をしていようが関心のない人だと分かっていても、それでも母の了承が必要ですか？大丈夫、大丈夫、私は大丈夫。よし、また頼っちゃったね。あれ最上君サマラさん。石落ちてきませんでした。君の？とても大事なものなんです。ごめんね。彼にとっても大事なものだったのに。行かないで。京子ちゃん、手を出して。これ？無事だった。よかった。もしかして京都に住んでた？合ってますけど。どうかした？ぼんやりして。まあちょっと随分人が変わったなと。それでも俺ほどは変わってないかもな。 구 본격적으로 연기 공부에 나선 쿄코는 배우 양성소에 들어가려고 알아보던 중 새로운 러브미 부원으로 저번 오디션의 에이스였던 코토나미 카나에가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녀 또한 찌든 가정사 때문에 애정 혐오주의자였음을 알게 된 쿄코는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몹시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CF 오디션에 지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숙적인 재벌 그룹의 딸 코우엔지 에리카가 있는 것을 발견한 카나에는 지금껏 그녀가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배역을 빼앗아왔기에 이번 오디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私二次審査には出ない。どうして？結果なんて最後まで頑張ってみなきゃわからないって。あの子はね、私の進もうとする道を潰すためには金に糸目をつけないのよ。ここで逃げちゃったら、モーコさんこれからもずっとあの人に夢潰されちゃうんだよ。しょうがないじゃない。世の中お金に勝るものはないんだもの。きっと監督だってすぐあの子に買収されるわ。人間なんて所詮そんな。モーコさん、本気でモーコさんの才能はお金に劣ってるって思ってるの？どんなに欲しくたって才能なんてお金で買えないんだよ。今まで一度だってあの人にボロボロになるまで立ち向かって言ったことあるの？モーコさん、女優になりたいんでしょ？なりたいわ。だったら戦わないと。戦う？悔しいじゃない？どうやって？この業界目立ってなんぼの世界なんだから、人目を引けるものは何だって利用しないと。モーコさん、私たち労節して目立てる方法があるじゃない。あんたまさか俺を。 유명 CF 감독이었던 쿠로사키 우시오는 뒤늦게 오디션장에 도착하여 담배를 피우던 중 우연히 쿄코와 카나에의 대화를 엿듣게 되고, 이에 에리카의 뇌물을 거절한 후 2차 심사를 보러 온 그는 쿄코와 카나에의 옷차림에 웃음을 참지 못하며 두 사람이 말했던 방법이 바로 핑크색 페어 작업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2차 심사를 치르게 된 쿄코와 카나에는 2인 1조를 정하는 제비뽑기에서 한 조가 되자 같은 소속사 사람이란 이유로 에리카에게 조 추첨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고, 이에 조를 바꾸지 않는 대신 아무 상의 없이 즉흥 연기를 하게 된 두 사람은 카나에의 리드와 쿄코의 감각적인 대응으로 친한 친구끼리 싸우는 연기를 성공적으로 선보입니다.
그 후 이번은 자신이 리드해서 화해하는 씬을 연출해야 했던 쿄코는 CF 상품인 탄산음료를 이용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려 했으나 자신의 연습을 엿보던 레리카가 먼저 그 아이디어를 써버리는데 パクられた。パクられたなんて訴えたって言い訳にもならないわ。何やるか決まってないのか。決まってないんなら気の毒だが。やります。うん。すみません、私にもキュララを貸してもらえませんか。モーコさん、私に合わせて。用意スタート。仲直りするんじゃなかったっけ。仕返し。いつの間にこんな演技力を。なんてね。もしかして本気にした？騙したのね。このもしかして許してくれるの？ありがとう。最後私と同じセリフで締めるなんて。高円寺さんたちのも良かったんだけど、あの人たちのありがとうの方がすごく気持ちが伝わってきたわ。これってさ、やっぱり演技力の違い。 사실 쿄코에게 더 생각할 시간을 주려 했던 쿠로사키는 순식간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린 건 물론 음료수가 어떻게 나올지까지 철저히 계산한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이에 카나에와 함께 CF에 캐스팅된 쿄코는 둘이서 진짜 여고생이 된 것처럼 뛰어놀며 동경해왔던 고등학교 생활을 촬영으로 대리만족합니다. 그런 쿄코의 모습에 안타까웠던 타카라다는 그녀에게 연예인들이 다니는 예체능 고등학교에 입학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편입 시험을 준비하던 쿄코는 그 와중에도 러브묘 활동으로 예능 프로에서 마스코트 보우를 연기하다가 우연히 홀로 고민에 빠진 렌을 발견합니다. 사실 오랜 외국 생활을 해왔던 렌은 가끔씩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핸드폰으로 검색했으나 이번엔 깜빡하고 촬영장에 가져오지 않았고, 그런 렌의 사정을 단번에 눈치챈 쿄코는 그동안 그에게 당한 괴롭힘을 갚아주듯 지금껏 꿰뚫어본 렌의 본성을 그대로 얘기했다가 그를 화나게 만들고 맙니다. どうしてわかった？ごめんなさい、鶴田君が大嫌いなので勘で意地悪いただけなんです。帰って気に入ったよ。もう怒ってないの？俺は一度でも心から非を認めた人間にそれ以上怒る必要はないと思うよ。大人だな、考え方が。眩しい。嫌なこと思い出しちゃった。どうした？ちょっと貧血。頭取った方が。僕今日でこの仕事クビだから、もうちょっと来てたいなと思って。クビになった仕事に執着してるようじゃいつまで経っても上はいけないぞ。君に何がわかる？クビになったこともないくせに。あるよ。業界入りした頃は早く売れたくってだいぶ空回ったからね。この人そんな過去の持ち主なの？この人でも新人時代はたくさん失敗してるんだ。君助かったよ。ありがとう。 첫 방에서 마스코트 보호 역에서 잘렸던 쿄코는 얼마 후 자신의 제스처가 재밌다는 이유로 다시 보호를 맡게 되고, 이에 예능 프로에 고정 출연하게 된 그녀는 탈을 쓰고 있는 동안엔 렌의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 그의 새로운 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렌의 매니저인 야시로가 감기로 알아놓으면서 쿄코가 한동안 렌의 대리 매니저를 맡게 되고, 그러다 렌 또한 감기에 걸린 것을 발견한 쿄코는 그가 고열로 불덩이 같은 몸 상태이면서도 촬영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끝까지 연기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렌을 정성껏 보살피던 쿄코는 그가 열 때문에 대사도 평소처럼 외우지 못함을 알게 되자 자신이 상대역 대사를 쳐주는데, 本当にこれが復讐のためだけに身につけた演技なのか。短期間のうちに随分演技上手くなったね。養成所で習ったんです。難しかったけどすごく楽しかった。
演技の勉強は不破への復讐のためにやってたんじゃないのか。違います私そんな不純な動機で演技の勉強してるんじゃありません。じゃあ何のために？最上京子を作るためかな。私子供の頃から何かやりたいと思ってやったこと一つもなかったんです。演技の勉強をしてると自分の力で新しい自分を生み出してるって思えるんです。もっと私の世界を広げたいからなんて信じてもらえませんよね。いや、よくわかるよ。よくわかった。いつか私もあんな風になりたいって憧れた私にあんな神々しくも甘い笑顔を見せてくれるなんて。 그날 이후 렌과 돈독한 선후배 사이가 된 쿄코는 그의 말 한마디 덕분에 수험 압박감에서 벗어나 편의 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하고, 그러다 CF의 효과로 쇼의 뮤직비디오 출연 기회를 받게 된 쿄코는 그의 신곡 홍보를 위해 애쓰는 것이 싫어서 고민하던 것도 잠시 쇼의 유명세를 빌려서라도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리하여 친구를 살리기 위해 친구의 연인을 죽이는 천사 역을 맡게 된 쿄코는 그를 향한 원망 때문에 쉽게 연기에 집중하지 못하자 카나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쿄코를 지켜보던 쇼는 너무나 아름다워진 그녀의 모습에 자신의 연인 역의 천사보다 쿄코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데, 私はモーゴさんの命を縮めちゃうその人が嫌いなの。だから私がモーゴさんを守るためにその人を殺しちゃうんだけど、もしそうしたらモーゴさんどう思う？そうね、あんたを殺したいぐらい憎むと思うわ。命をかけるぐらい好きなんでしょ。余計なお世話よ。私はそれで幸せだわ。そんなの嫌だ。初めてできた親友なのに。憎まれてもいい、恨まれてもいい。それでも私は俺はこいつのこういう顔を知っている。これは辛くてたまらない時のこいつの泣き方。こいつ本気で泣いてる。目を閉じて。落ちる時には目を閉じるんでしょ。見つめ合いながら死んでいくなんて、下手すりゃそっちの方が恋人同士みたいですもんね。ついに悪魔を殺してしまった天使、初めて犯した罪の重さと大切な仲間を守れた喜びとの歪みが彼女の心を狂わせた。 그렇게 촬영을 무사히 마친 쿄코는 그토록 미워하던 쇼를 앞에 두고도 연기에 몰입했다는 사실이 몹시 감격스럽게 느껴졌고, 이에 이 소식을 렌에게 전하려던 쿄코는 도중에 쇼가 핸드폰을 빼앗아 오해할 만한 말을 퍼부으면서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맙니다. 사실 전부터 쇼의 존재가 신경 쓰였던 렌은 쿄코에게 이번 일의 해명을 들어주면서도 자꾸만 치미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런 감정을 애써 억누르던 그는 야시로로부터 자신이 쿄코를 좋아하는 것이란 말을 듣게 되지만 4살이나 어린 데다 아직 학생인 그녀에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차마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처음으로 격정 멜로무를 맡게 된 렌은 타카라다에게 그 작품을 그만두라는 조언을 듣게 되는데, どうせお前も20年前の月ごもりを超えたいとか思ってんだろ。はい。無駄だな。なんで俺に止められるかお前も分かってるだろ。どうせお前の愛の演技なんぞ薄っぺらいもんに決まってる。まあ他人に本気で惚れたことないお前じゃしょうがねえけどな。人を好きになったことくらいありますよ。ほえ、どのくらい？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付き合った女の数聞いてんじゃねえよ。え？どのくらいってのは気持ちの程度だ。どの程度好きだったかなんて説明しようがないですよ。なんて言ってお前の元を去っていったか当ててやろうか。私じゃあなたの特別にはなれないのね。一緒にいる時の方が寂しいわ。見てたのかこの人。恋愛ってのはな、本気になればなるほど余裕がなくなるんだ。別れ際に笑って軽く相手を手放してやれるようなお前はまだ本気で惚れたなんて言えねえんだよ。そんなお前に表現できるのか？彼女のことが愛おしくて愛おしくて、それでも必死で自分の中に押し殺す男の気持ちが、お前は必ず演技に行き詰まる。そうなればオリジナルの真似をするしかなくなる。
俺は必ず自分の力で役を作ってみせる。 한편 명작 달무리의 리메이크작인 다크문에 캐스팅된 쿄코는 주연이 렌이란 사실에 무작정 출연을 결정했다가 자신의 역할이 엄청난 증오와 콤플렉스를 가진 부잣집 아가씨 미호임을 알게 되고, 이에 20년 전 미호 역을 맡았던 배우 이이즈카 히로코는 미호가 작중 중요한 악역이었던 만큼 어째서 쿄코 같은 무명의 신인 배우를 캐스팅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이이즈카 앞에서 연기 테스트를 받게 된 쿄코는 자신이 어떻게 미호를 해석했는지 답하던 중 어째서 미호가 여주인공인 미즈키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막혀버리고, 그 순간 미호가 미즈키의 밝은 면에 열등감을 느꼈음을 깨달은 그녀는 미호가 비록 내성적인 성격이라도 명문가의 자제로서 자존심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음을 짐작하며 미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긴 머리를 과감히 잘라버립니다. 何なのよ、こんなの私のやったミオじゃない。これじゃあ内気で引っ込み思案どころか、まるで気ぐらいの高い金持ちのお嬢様だ。まるで違う、ミオは正真正銘名家で資産家のお嬢様だ。ミサオや水木に対するコンプレックス、それはむしろプライドがあるからこそ感じるんじゃないのか。お母様、はっきり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て構わないのよ。この傷が本郷の娘にはふさわしくないって。確かにミオの母親の性格ならそんな傷わざわざ自分から他人に見せる必要などどこにもないでしょ。そうだ、有り余る金がありながらなぜ娘の傷を治すために使わないのか。それはミオがそれを望んでいないからだ。自分の醜い心が見えるんでしょうね。この傷を見るたびにお姉様の美しいお顔がね、醜く歪むの。まるで苦痛にでも耐えるみたい。 미호를 자존심 강한 아가씨로 표현한 쿄코는 그녀의 흉터가 콤플렉스 대상인 언니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 즉 그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 해석하고, 그런 쿄코의 모습에 깜짝 놀란 감독 오가타는 그녀라면 20년 전에 미호를 뛰어넘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대로 다크문의 촬영을 이어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렌은 훌륭하게 본인만의 미호를 만들어낸 쿄코를 기특하게 여기던 것도 잠시 타카라다가 경고한 대로 로맨스 씬이 시작하자마자 벽에 부딪히고, 이에 계속 촬영을 반복하던 그는 무심코 20년 전 원작 배우의 연기를 따라하는 자신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극심한 슬럼프에 빠진 렌은 오가타로부터 잠시 촬영을 쉬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 그런 렌이 안쓰러웠던 쿄코는 보호의 탈을 쓰고 그에게 다가가는데, したことがあるか。恋をしたことがあるか。そういう君はもちろんあるんだろう、恋をしたこと。この年で恋をしたことがないなんて不自然か。今恋したことがないって言った。改めて言うなよ。惹かれてはいけないと思ってる相手に惹かれてしまう、そんなコントロールの効かない恋愛なんて俺はしたことがない。わからないから、どうしてもオリジナルの勝つ気が頭をよぎる。気持ちが入ってないから何をやっても嘘くさく感じてしまって、もしこのまま役の気持ちがつかめなければ俺は。大丈夫、君ならきっと役の気持ちがつかめる。今まで自分が恋だと思ってたものが違うと言われたら、どんなのが恋なのかますます謎だよ。とりあえず声が聞けて姿が見られて、そんな些細なことに幸せが伴えば恋なんじゃないかな。例えばどんな。何ですか鶴田さん。よし、もっとレベルを下げてみよう。ちなみにこれまで誰かのふとした表情や仕草を見て綺麗だなーとか可愛いなーなんて思わず見とれてしまったこととかないかな。仮にあったとしてそれが何だと。前兆。それが恋の前兆なんだよ。相手はまだ高校生だ。なぜ君がそんなに喜ぶんだ。君が今やってるドラマの役も恋する相手はまんま高校生だろう。その彼女ともっと関係を深めたまえよ。どうせどんな手を使っても。誰とも恋愛する気はない。大切な人は作れないんだ。 자신이 쿄코를 보고 느낀 감정이 사랑임을 알게 된 렌은
한번 자각하게 되자 연기 고민을 하려 해도 자꾸 그녀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런 렌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야시로는 그의 고민을 덜어내고자 일부러 쿄코에게 렌의 식사 좀 챙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쿄코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된 렌은 자꾸만 그녀 옆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자 평소처럼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데, 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料理美味しかったよ。やっぱり鶴ヶさん変。それじゃあこれで。鶴ヶさん、何かな。待ってますから。勝樹に一日も早く会えるの。水木よりも私が。頑張るよ。 쿄코를 보고 마음이 부푸는 것을 느끼는 렌은 점차 작중 카츠키를 자신과 빗대보며 지금이라면 배역의 감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 후 렌이 촬영장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은 쿄코는 곧 카츠키가 되어 돌아올 그를 기다리면서 스킵비트는 끝을 맞이합니다. 스킵비트는 원작 만화책 12권까지의 분량을 25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렌이 쿄코를 향한 감정을 자각한 상황에서 급하게 마무리되었고, 이에 렌이 쿄코와의 연기 연습으로 카츠키의 감정을 완성하는 장면과 그 과정에서 쿄코가 렌에게 반하게 되는 부분까진 방영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순정물임에도 메인 커플링인 쿄코와 렌이 서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황, 즉 각자의 사정으로 연애할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며, 그럼에도 서로의 마음이 점점 열려서 연인 관계로 가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고, 이에 작품 전개 또한 연재한 지 20년이 되어서야 서로의 마음을 겨우 확인하게 되는 등 순정 만화치곤 연애 진도가 매우 느리지만, 본 작품은 쿄코가 배우로 성장하는 과정이 중심인데다가 그녀가 미성년자인 만큼 충분히 감안해서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쿄코와 렌의 진도는 서로의 마음은 확인했으나 각자의 입장 때문에 정식 연인이 된 상황은 아니라 할 수 있고, 거기다 각각 쿄코는 렌이 과거의 콘이라는 것을, 렌은 쿄코가 보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두 사람의 비밀이 밝혀지는 과정과 쿄코의 복수, 렌이 어떻게 과거를 이겨내는지 등 아직도 많은 떡밥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작품은 쿄코가 새로운 배역을 맡을 때마다 색다르게 변신하는 것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니 원작 만화책도 한번 감상해보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스킵비트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